심리게임은 당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해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을 거예요. 당신이 깊이 신뢰했던 사람,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겠죠. 설명 한마디 없이 그들은 진심이 아닌 말을 하거나 지킬 의도도 없는 약속을 하거나 핫앤 콜드 게임을 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궁금해하죠. 내가 무슨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해서 그런 걸까? 계속 그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내 친구. 그들은 당신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쫓아오기를, 절망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위에서 즐거워하죠.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방법 말이에요. 우리가 스토아 학파가 심리 게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깊이 알아보기 전에 나를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함께 해주세요. 내가 공개할 내용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무대 위에 서 있고 누군가 관중석에서 당신을 비웃으며 모욕적인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이제 당신은 화를 내며 평정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이 커지는 걸 보면서요. 보이시나요?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완전히 통제권을 되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 게임에 대한 답이 맞서거나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위해 놓은 함정이에요. 왜냐면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생각, 평화를 통제할 권력을 얻죠. 하지만 침묵, 내 친구.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넌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어.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지 않을까. 좋아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전체 게임이 뒤집힐 거예요. 갑자기 그들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지며 무기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심리 게임을 하는 불안한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건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심리 게임은 사랑에 관한 게 아닙니다. 통제에 관한 거예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며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승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에 달려있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확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그들이 애매한 신호를 보낼 때 읽지 않고 확인된 상태로 두세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사라지게 두세요.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미소 지으며 계속하세요. 왜냐면 당신은 명확함, 존중,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심리 게임은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며 그들은 왜 당신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당신은 이기기 위해 그들의 게임을 플레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여를 멈추면 됩니다. 침착함은 당신의 방패가 되고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당신의 부재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더 이상 심리 게임은 없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조종당하는 것에 질렸다는 거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에 올 내용은 그들이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분노가 아닌 침묵으로 응답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밀어붙였나요? 당신의 한계를 시험했나요?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나요? 그들의 작은 게임을 플레이했나요? 그들은 그 폭발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반응을 원해요. 분노의 폭발, 절망적인 메시지, 새벽 2시의 전화, 답변을 구걸하는 걸 원하죠.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걸, 통제력을 잃는 걸,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분노도, 설명도, 어떤 반응도 없이. 그게 바로 당신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권투링 위에 서 있고, 상대방은 주변을 돌며 당신을 조롱하고, 가벼운 펀치를 날리며 당신이 화내길 기다립니다. 반격할 기회를 노리죠. 하지만 당신이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그냥 차분하게,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지치고 실망하며 그들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침묵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들은 내가 신경 안 쓰는 줄 알지 않을까? 그들이 면죄부를 받은 줄 알지 않을까? 아니요, 내 친구. 그건 당신이 들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보세요. 심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반응이죠. 그들은 물러나 차갑게 변하고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관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즉시 답장을 보내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그들은 이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의 메시지가 침묵만을 돌려받는다면 어떨까요? 반응도, 에너지도, 오직 침묵만. 갑자기 그들은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고 전화를 확인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고 한때 통제했던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질 거예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힘이에요. 침묵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에요.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무기예요. 나는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걸.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겠죠. 이러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나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하지만 들어보세요. 내 친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당신을 작게 만들어 그들이 위대해 보이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당신은 항상 충분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든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든 질투를 유발하려 했든 새로운 사람을 언급하며 반응을 끌어내려 했든 그들의 게임은 결코 당신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불안함, 통제욕, 누군가가 그들의 허세를 꿰뚫어 볼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시작한 거죠.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 없이 떠날 사람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이제 당신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차례예요. 반응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명확한 결말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사라지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조금만 미끼를 던지면 당신이 달려올 거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 당신의 완전한 무관심, 그것이 게임의 판도를 뒤바꿔요. 이제 그들은 통제감 대신 불안을, 확신 대신 자기 의심을 느낍니다. 너무 멀리 갔나? 정말 끝난 건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마침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미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침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치유합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평화를 회복하며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길이에요. 그것은 조작의 고리에서 벗어나 그들의 어린 게임 대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침묵은 무겁게 느껴지고 연락하고 싶은 유혹은 강할 거예요. 메시지 하나만, 마지막 기회를 주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해주자.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은 걸 알아요. 그들은 단지 멈출 만큼 신경 쓰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보여주세요. 당신의 사랑, 관심, 에너지는 이제 무료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특권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후회가 시작될 거예요. 그들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당신 이름을 기다리겠죠. 아무 반응도 없자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유발하려 무언가를 올릴 거예요. 여전히 침묵. 그들은 평소 당신이 연락하던 시간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오지 않자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게 했던 공허함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 친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마세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사용했던 침묵 속에 홀로 남게 하세요. 그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세요. 성장하고 번영하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이제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침묵은 나의 힘이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 내용은 그들이 다시는 당신을 얕보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이 그들의 전술에 완전히 무관심해지기. 그들은 핫앤 콜드 게임을 좋아해요. 어느 순간엔 달콤하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다가 갑자기 차갑게 변해요. 연락도 닿지 않고 당신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해답을 찾아 헤매죠. 그들은 이게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쫓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승인을 구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그들의 전술이 더는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처음 본 영화는 긴장감에 몰입되지만 100번 본 영화는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죠. 그들의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무관심해지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예측 가능하고 지루해집니다. 주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게임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의 힘은 무너집니다. 내가 무관심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가치를 계속 유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잡아둘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관심을 끊고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그들의 이름만 보여도 심장이 뛰고 그들이 사라지면 속이 타들어가죠. 하지만 그래서 효과적인 거예요. 무관심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예요.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 게임은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해. 그들은 당신이 공포에 질릴 거라 생각했어요. 이 연락 안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대신 침묵을 받는다면 분노도, 슬픔도, 호기심도 없이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 주의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친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마세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세요. 그동안 당신은 더 크게 성장하세요. 침묵은 나의 힘이다. 댓글로 함께 외쳐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들이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당신의 불확실함, 불안, 절망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아를 키우며 그들로 하여금 강력하고 갈망할 만하며 중요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들은 굶주리고 갈증하며 혼란스러워집니다. 불확실해지며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평소 수작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관심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끊으면 그들의 행동은 웃기게 보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뜨겁고 차가운 연극은 이제는 배경소음에 불과해집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사라짐은 당신이 너무 많이 본 프로그램의 지루한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답을 원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확함, 끝냄을 원할 때도 있겠죠. 당신은 스스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하지만 내 친구야, 명확함은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끝냄이란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관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이 관심을 가졌는지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휴대폰을 뒤적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도록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결국 마주해야 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가치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었죠. 그들은 혼란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무관심으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자, 당신의 무관심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세요. 내 친구야,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연극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말하세요. 나는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게임에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믿어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3. 추적을 멈추는 것이 게임 체인저인가? 그들이 물러섰죠. 그렇죠. 그들은 메시지를 멈추고 전화를 멈추거나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차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유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마치 그들이 몰래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당황할지, 추적할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지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잃을까 두렵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 말해줄게요. 내 친구야. 당신이 추적을 거부하는 순간 판은 즉시 뒤집힙니다. 이걸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손에 모래를 꽉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펼치면, 너무 많이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모래는 쉽게 손 안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더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그들이 머물든 떠나든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게임이 바뀝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존중받고 싶은 욕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침묵으로 답해진다면,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차분한 무관심과 대조된다면, 갑자기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통제력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너무 멀리 갔을까? 이미 관심을 끄는 걸까?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 불확실성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보세요. 내 친구야. 추적당하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들이 가치 있고 원하며 중요하다는 확신을요. 하지만 당신이 추적을 거부하면 그들은 그 확신을 박탈당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남아 혼란스러워하며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과 그들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을지도요.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할까? 지금 이 거짓말을 깨뜨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은 그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중요한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을 불안이나 절망에 빠뜨리는 개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적을 멈추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겨 당신의 가치를 추측하게 만드는 사람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추적을 멈출 때 당신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답과 명확함, 결말을 원할 것입니다. 침묵은 무겁게 느껴지며 그들이 당신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말해줄게요. 침묵이 곧 명확함입니다. 침묵이 곧 결말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말이 결코 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휴대폰을 들고 당신이 무너져 내려 그들의 알림을 절박한 메시지로 가득 채웠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대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완전한 침묵, 고요함,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자신감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개임에 갇혀 불안에 떨며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친구아, 이것이 추적을 멈추는 것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가장 덜 신경 쓰는 사람이 모든 통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다시 찾아야 할 것은 당신의 힘, 존엄성, 평화입니다. 추적을 멈추세요. 걱정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기반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그들이 당신을 쫓아오게 하세요. 개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조작해 중요함을 느끼려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함, 일관성, 존중을 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추적을 멈추는 것은 그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그들을 쫓아가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소중한 것을 얻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쫓아가는 것을 멈췄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혼란 대신 존중을, 불안 대신 평화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확실함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그들이 결코 당신을 얕보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요. 4. 당신이 그들의 연극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드라마는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또 다시 드라마를 만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시작하거나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언급하며 질투를 유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든 그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끌어들이고 반응을 이끌어내며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필요하고 의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인형극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인형사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죠. 모든 반응, 모든 극적인 순간으로 인형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당겨져 여기저기 춤추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 인형 중 하나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인형사가 필사적으로 끈을 당기고 눈에 띄는 반응을 만들려고 해도 당신은 완전히 정적입니다.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인형사는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죠. 이것이 바로 드라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전체 공연은 무너집니다. 지금 그들은 드라마가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질투, 불안 속에서 번성하죠. 그들은 불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불을 끄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불이 당신의 절대적인 평정심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약 모든 도발,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조용히 무시당한다면요. 갑자기 그들의 연극은 관객을 잃습니다. 반응이 없고 결국 목적도 없어지죠. 알아요. 반격하고 싶은 유혹이 들 거예요. 당신의 감정은 소리치며 반응을 요구할 테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가득 차오르겠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침묵이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내 친구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심어둔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명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확인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관심 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관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연극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분노한 메시지에 답이 없을 때, 그들의 조작적인 말이 침묵을 만날 때, 그들이 질투를 유발하려는 시도가 당신의 완전한 무관심을 맞닥뜨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말해줄게요. 그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힘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드라마는 관심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물러서는 순간,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는 순간, 드라마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애정이 아니고, 혼돈은 열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작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감정적 폭력보다 나은 것을요. 당신은 평화, 존중, 진정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논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려 하고 그들의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지만 당신은 화내는 대신 차분하게 반응하고 논쟁하는 대신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망시키며 심지어 화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내 친구야,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드라마를 통해 조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노력을 배가할 것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반응을 얻기 위해 더 큰 장면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강하게 버텨내세요. 침묵하세요. 평정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당신은 평화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연극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불안, 미성숙함, 인정을 갈구하는 절망, 그리고 당신은 더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 승인, 관심 없이도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다음에 그들이 드라마를 부추길 때 그냥 출연하지 마세요. 전화를 받지 말고 메시지에 답하지 말고 혼란의 연료를 공급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그 어떤 게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평정심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친절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무관심이 그들의 통제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당신의 힘이고 침묵은 당신의 존엄성이며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말하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더 이상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혼란을 부추기지 않을 것임을, 무엇보다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음을, 그리고 믿어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들이 결코 당신의 힘을 얕보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들이 혼란을 기대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밖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강풍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당신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혼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흔들어 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당신의 평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혼란을 기대할 때 그들은 폭풍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당황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며 무장해제시킵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한마디, 은근한 행동, 의도적인 침묵이 당신의 불안이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감정에 덫을 놓고 당신이 혼란에 빠지길 기다리죠. 하지만 여기 그들이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평정을 유지할 때 그들의 전체 게임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쉽게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친구여,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차분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차분함은 힘입니다. 자신감으로 위장된 강함, 조용한 힘,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숙감, 감정을 통제한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모든 힘을 빼앗습니다. 분노는 그들을 확신시키지만 차분함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분노를 기대할 때 무엇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까요? 차분함입니다. 그들이 갈등을 원할 때 무엇이 그들을 더 실망시키나요? 친절입니다. 도발에 직면한 당신의 침묵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의 게임은 더 이상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은 당신이 더 진화했고, 더 강해졌으며, 더 현명해졌고, 그들의 감정적 전술의 희생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할 것입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소리치고, 논쟁하거나 설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혼란 대신 평화를, 반응 대신 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일으키는 폭풍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고안된 메시지가 단순한 평화로운 답변 또는 더 나아가 침묵을 받았을 때 그들의 혼란을, 그들이 당신의 질투나 불안을 자극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그들의 의구심을 갑자기 판이 뒤집힙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해 애를 씁니다. 당신의 차분함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전술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차분함은 단지 그들의 게임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행복과 감정이 다른 누군가의 조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차분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차분함은 조종자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탄약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독한 게임과 감정적 함정, 그들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매번 차분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 경계, 존엄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함정을 놓을 때 그들을 놀라게 하세요. 그들의 혼란을 침묵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드라마를 친절로 대하세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소음보다 크게 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차분함 속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평화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상처받지 않는 힘. 이제 나와 함께 말하세요. 내 차분함이 승리한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혼란 대신 평화를, 반응 대신 힘을, 조작 대신 통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들에게 정확히에 그들이 당신의 내면의 힘에 결코 맞설 수 없었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주기, 그들이 돌아올까?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머물며 기다리고 그들이 결국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개임을 했고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며 참으며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끊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놓아버리는 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고 매일 들르는 좋아하는 카페를 봅니다. 그곳은 당신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고 카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으며 곧 다시 열리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결국 곤란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놓아버림이 관계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한 감정과 끊임없는 존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물러나 고요한 공허만 남길 때 그것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알며 안심합니다. 그들은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쫓아갈 만큼 충분히 매여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은 그들의 자신감을 흔드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애정을 잃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놓아버리면 그들이 알아차릴까? 그들이 돌아올까? 잘 들으세요. 내 친구. 당신의 놓아버림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처음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놓아버림은 종종 쫓아다니는 것이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는 순간 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애착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의 자아를 부양하고 그들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며 그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반면에 놓아버림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며 그들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평소의 술수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지 못할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무심한 메시지를 보내며 당신의 흥분을 기대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며 당신의 반응을 바라지만 당신은 무관심하게 스크롤합니다. 갑자기 역할이 뒤바뀝니다. 강하다고 느끼던 그들은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당신이 이미 이동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부재는 그들의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락하고 싶은 욕구, 익숙한 연결을 다시 만들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당신의 부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 어떤 설명보다, 어떤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잃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온전히 느끼게 하세요. 당신이 한때 친절과 따뜻함으로 채웠던 침묵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혼자서 견뎌낸 불확실성을 다루게 하세요. 당신의 놓아버림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들이 결코 가치 있지 않았던 감정적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의 아름다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는 동안 당신이 치유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자신감을 재구축하며 자신의 가치를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힘이 항상 당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되찾아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연락할 때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놓아주는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그리고 친구여,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감정의 족쇄를 벗어던지세요. 놓아주세요. 그들이 당신이 채워주던 공허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깨닫게 하세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연시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이제 함께 외치세요. 나는 감정적으로 자유로워.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이 마침내 감정적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믿어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더 강해졌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겁니다. 7. 계속 성장하라. 계속 발전하라. 그들을 의심에 빠뜨리세요.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갇힐 거라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개임을 하며 당신이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자아를 잃고 멈춰서 무기력하게 그들의 기환을 기다릴 거라 생각했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부재, 침묵, 조작이 당신을 억누르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꾸 무력해질 거라. 하지만 친구여, 그들이 느낄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들 없이도 번영하고 빛나며 완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비유해볼게요. 당신은 메마른 땅에 심긴 꽃입니다. 누군가가 물주기를 멈추며 그들의 보살핌 없인 시들 거라 생각했죠. 그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신의 꽃잎이 떨어지고 정신이 무너지길.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힘을 발견했습니다. 보리가 단단한 흙을 뚫고 다른 곳에서 영양분과 햇빛을 찾았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들은 뒤에 남아 당신이 어떻게 생존뿐만 아니라 번영하는지 경악하며 바라볼 겁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버린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재가 당신을 방황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 믿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순간이 바로 당신이 가장 큰 변신을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명확한 결말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직 아픈데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당신의 성장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연료로 삼아 모든 상처, 모든 실망, 모든 혼란의 순간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당신의 성공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진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믿어주세요. 당신이 번영하는 모습보다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때면 더욱. 그들의 전체 게임은 당신이 정체되어 있길 바랍니다. 감정적 불확정성에 갇혀 있길 바라죠.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기쁨을 찾고 마땅히 누릴 삶을 창조할 때 그들의 힘의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들의 놀라움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에너지가 가볍고 자신감이 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SNS를 훑어보며 슬픔의 증거를 찾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발견하는 건 당신의 성장뿐. 갑자기 역할이 역전됩니다. 그들이 불확실성에 갇히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되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그들의 드라마 없인 삶이 더 밝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을. 당신의 힘은 그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의 진보는 그들의 가장 큰 손실이 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들의 행동이 떠올라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보를 의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모든 미소, 모든 새로운 성취, 추구하는 모든 꿈은
당신이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죠. 당신의 성장이 고통보다 크게 말하게 하세요. 당신의 번영이 그들의 침묵보다 크게 요치게 하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가장 위대한 복수는 분노, 쓴맛, 원한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이 가지길 바라지 않았던 행복과 성공입니다. 이제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빛나세요. 그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것들을 계속 달성해내세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창조자입니다. 그들이 추측하게 두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들 없이 힘을 찾았는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당신의 변신을 지켜보게 하세요. 그들의 부재가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촉진했음을 알게 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조작에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 그들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함께 외치세요. 나는 지금 번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으며 과거보다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증명할 테니까요. 8. 스토아적이 되어 그들의 개임이 힘을 잃게 하라. 그들의 전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갇히길 바랍니다. 감정에 덫을 놓고 혼란의 그물을 치며 끝없는 심리 개임을 하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며 완전히 무력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통제하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평온해지고 흔들리지 않아 예상치 못한 스토아적 태도를 취할 때 그들의 조작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유해볼게요. 당신은 거센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비는 쏟아지며 번개가 주변을 때립니다. 혼돈이 당신을 에워싸고 당신의 주목을 요구하며 간절히 당신이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대신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폭풍이 스스로 지치길 기다리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혼란, 드라마, 조작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혼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죠. 그들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술을 사용합니다.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계획대로 반응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버튼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침묵하거나 평온한 것이 나를 약해 보이게 만들지 않을까?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친구여. 침묵, 평온함, 차분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궁극적인 힘의 형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아를 부풀리고 그들의 힘을 안심시켜주죠.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보세요. 스토아주의의 비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의 평온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갑자기 물러나거나 조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항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그들의 힘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평소에 개임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의 혼란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분노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절망을 기대하지만 당신은 무관심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완전히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전체 전략이 무너지고 그들은 혼란스럽고 실망하며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스토아적이 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평온을 보호하며 당신을 지치게 하는 싸움에 끌려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조작, 혼란, 유독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개임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명확히 보게 되죠. 그들의 조작은 단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에 가두기 위한 환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필사적으로 되찾으려는 쪽에 갇히고 당신은 평온하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온은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분함은 그들의 혼란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자유는 그들의 패배입니다.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전술은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에 통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개임을 뛰어넘었습니다. 친구여, 그들이 작은 개임을 하도록 두세요. 그들이 왜 더 이상 반응을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접근해야 할지 불확실함을 느끼게 하세요. 왜냐면 이제 당신은 무적이고 닿을 수 없으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를 넘어 성장했고 그들의 조작을 넘어섰으며 그들의 전술이 완전히 힘을 잃은 삶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논쟁이나 복수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고요한 힘, 흔들리지 않는 평온, 감정적 독립으로 이제 함께 외치세요. 그들의 게임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마침내 조작으로부터, 감정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당신의 행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왜냐면 이제 당신은 막을 수 없고 당신이 다음으로 구축할 삶은 그들이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강해지세요. 스토아적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